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서초동 열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커진 지난 울산시장 선거.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인화력이 조국 사태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구속영장 집행 여부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해 첫째 날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어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경 공직선거법 268조 3항 관건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또 다른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간략히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의 신빙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까지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첩 내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은 요구됩니다. 30일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김 전 시장은 울산시 정책과 관련해 송 부시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방송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라는 이메일도 검찰 조사 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검찰 조사 이후 수첩 내용은 공무원의 특성대로 꼼꼼하게 내용을 기록한 것 같다며 소설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선거를 입증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명부장 판사는 결론 지은 것입니다.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 쪽이 내건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공공병원 공약과 산재모 병원 좌초, BH 방문 등이 적혀 있고 VIP 면담 자료를 언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선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기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범죄의 성격이
단순 선거사범이냐 아니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냐입니다. 송 부시장이 울산시 공무원 시절에 선거에 개입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사건 당시 피의자의 선거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 등 관련자와 접촉하며 선거에 개입한 시기에 송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관건 선거 위반이고 따라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업무 수첩 내용이 일기장 같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접촉은 업무 협조 차원이었지 선거 개입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부장 판사는 이런 점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창과 방패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밝혀야 될 진실이 언론의 조명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 한복을 입은 이 여신상은 외국의 여신상들과는 달리 칼 대신 법전을 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법전 대신 칼을 든 여신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0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